네, 안녕하세요. 오토기어 김창현입니다. 오늘은 안녕하세요. 우리 양 PD랑 제가 디자인을 하려고 하다가 역시 안 되겠죠? 역시 안 되겠어. 한 2분 하다가 네. 그만두기로 했습니다. 그만두고 소 교수님, 소 교수님 아니고 교수 누구죠? 세 교수님, 네. 아이언 교수님. 네, 아이언 교수님. 네. 저기 오십니다.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유, 반갑습니다. 안녕합니다. 네. 추워. 자, 그래서 저희 오늘 농구화 입었습니다. 서 교수님 오늘 네. 어떤 차인가요? 네, 캐딜락 에스컬레이드. 그 양PD 아까 에스컬레이드 이름의 뜻을 기억하고 있죠? 네, 성벽을 오른다. 네. 백화점 가면 있는 거. 네, 자동계단. 캐딜락. 네. 캐딜락 하면은 이 방패 로고. 네. 방패 로고가 딱 보면 이 사실 디자인 언어가 이 방패 로고에 다 들어가 있어요. 색깔이 몇 가지입니까? 하나, 둘, 셋, 음? 네, 까만색까지 네 개네요. 네. 테두리 은색까지 연색까지 아, 다 은색까지 네 됩니다. 다섯 개. 네. 자, 이게 네. 뭘 상징하냐면 원래 캐딜락이라는 브랜드는 네. 1701년에 앙뚜안 드라모스 캐딜락이라는 귀족의 이름을 딴 거예요. 콜럼버스가 미 대륙을 발견하고 나서 유럽에서 귀족들 사이에서 네. 앞다퉈서 신대륙을 개척하는 붐이 일어요. 그래서 역사의 한 페이지에 난 이름을 올릴 것이다. 그래서 막 신대륙 발견하는 그 러시가 이루어지고 막 죽기도 많이 죽고 뭐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 붐을 타고 1701년에 앙뚜안 드라모스 캐딜락이라는 귀족이 미국의 딱 디트로이트에 발을 디뎌요. 그래서 디트로이트에 깃발을 딱 꽂아요. 그게 이 깃발이에요. 아, 이게 깃발 모양이에요? 그 집안의 문양이거든요. 아, 집안에. 그래서 헨리 M 릴랜드라는 사람이 네. 이 자동차 회사를 설립을 하면서 나는 좀 이렇게 귀족처럼 품이 있고 개척 정신 강한 브랜드를 만들래 해서 캐딜락을 캐딜락이라는 이름을 따서 캐딜락이라고 한 거예요. 네. 자, 근데 여기 보면 색깔이 이렇게 있는데 은색은 귀족의 너그러움. 너그러움. 귀족은 나는 관대하다. 그렇지. 크세스 왕이 했던 것처럼. 네. 그 다음에 요거는 빨간 거. 열정입니다. 열정. 예, 열정. 패션. 네. 그 다음에 파란색은 용기예요. 음. 용기.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군인이었고 개척가였으니까 용기. 검은색은 지혜로움입니다. 지혜로움. 예, 지혜로움. 이 황금색은 풍요. 풍요. 이게 이제 볼드 럭셔리. 볼드 덕분이. 예, bigger equals better. Better.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캐딜락의. 그래서 여기에 5가지 색깔에 다 담겨져 있어요. 지혜롭고 이거는 뭐냐면 얘들은 항상 하이테크를 강조를 해요. 그래서 하이테크 요소를 여기에 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너그럽다. 예, 연비도 너그럽고 그 너그러운 거 맞나요? 사이즈도 너그럽고 연비에 대해 잘, 네. 잘 나가다가 까기 모드로가 바뀌는 그다음에 거야. 잔고장이나 뭐 조립 분량도 너그럽고. 예, 이건 이제 오너한테 바라는 거지. 이 캐딜락의 오너는 너그럽다. 이건 니들이 우리한테 너그러워라. 그렇죠. 우리를 보려면 좀 너그러워라. 뭐 이런 의미를 대충 담고 있고요. 네. 미국 차는 대부분 전면부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요. 전면부에 왜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냐면 미국 차 같은 경우에는 주로 주행하는 차들을 소비자들이 많이 봐요. 주행을 빠르게 달리는 차들, 정지해 있는 차들을 보거나 그렇지. 이 정체 구간은 뭐 뉴욕이라든지 뭐 이런 어떤 그 중심가를 빼고는 거의 없으니까 먼 발치에서 이렇게 달려나가는 차들을 많이 보는데 이게 전면부가 인상적이지 않으면 저 차가 무슨 차인지 잘 못 알아봐요.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미국 차는 특히 전면부가 거대하게 강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라지에타 그릴이 굉장히 이제 강조되어 있는 차들이 많은데 네. 캐딜락은 이 라지에타 그릴도 V 형상을 집어넣고 굉장히 사이즈를 키워서 그렇죠.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대신 라지에타 그릴이 커지기 때문에 헤드램프는 작아져요. 보통 헤드램프를 작게 써요. 그러니까 캐딜락의 최신 디자인 코드가 이래요. 그래서 보면은 폭이 굉장히 좁죠? 네. 네, 좁으면서 펠리세이드처럼 밑으로 쭉 빠져 있어요. 예, 그래서 세로로 라인을 쭉 쓰고 그 다음에 보통 그 DRL. 데이타임 네. 러닝 라이트를 이렇게 보면 끝에다가 놨어요. 이 끝에다가 놓으니까 네. 확장이 돼 더 보여서 있어 보이네. 더 더 커 웅장해 보이죠. 보이고. 예. 이쪽에다 넣으면 선이 여기서 이렇게 끝나니까 더 작아 보이는데 맨 끝에다 놨어요. 그래서 차폭에 거의 맞게 펜더 라인까지 확장을 한 거죠. 실제로 거대하기도 하지만 시각적으로도 더 거대하게. 그 다음에 캐딜락의 철판을 굴곡하는 걸 보면 거의 직선 위주로 해서 90도 가까운 꺾임이 많아요. 들어보겠네요. 그래서 힘있게. 여기도? 네.
슥 꺾이고 네. 꺾이고 또 꺾이고. 오, 그러네요. 그래서 이런 꺾는 라인, 과감하게 꺾는 라인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네. 이렇게 남성적이면서 크면서 그렇지. 당당한 어떤 느낌을 주는. 그렇지. 예, 그러면서 헤드램프가 이렇게 작기는 한데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요 라인을 이렇게 쭉 뽑았어요. 자, 이 라인을 왜 뽑았을까요? 더 넓어 보이려고. 넓어 보이려고? 그 우리나라 동양 사람들하고 네. 서양 사람들을 네. 옆 얼굴을 보면 동양 사람들은 얼굴이 평면적이에요. 음. 그래서 옆 얼굴을 보면 그냥 없어. 네. 근데 서양 사람들은 옆 얼굴 보면 굴곡이 다 있잖아요. 네. 그 굴곡에 옆 얼굴까지 심어준 거 아닌가 하는 느낌이 딱 입체적으로 들어요. 보이려고. 입체적으로. 네. 네. 틀렸어요? 뭐 해석은 그럴싸합니다만. 네. 아, 저야 도전. 네. 이게 이렇게 옆으로 뻗어나가야 좀 더 남성적으로 보일 수 있으니까 최대한 이거 아닌가 보다. 아, 네. 여기까지. 빠른 포기. 여기까지 이렇게 딱 해놓을 수도 있잖아요.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사각형으로 해도 괜찮은데 굳이 캐딜락 보면 다 이렇게 뻗어 있어요. 요즘 나오는 차들이 다 이런 식으로 요 라인을 가지고 있어요. 옆모습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옆모습을 딱 보세요. 네. 자, 휀다 라인이 저 라인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너무 길어 그렇죠. 보여서. 너무 길어 보이죠. 그렇게 되면은 차가 좀 둔해 보이잖아요. 그리고 오버행이 더 길어 보여요. 근데 저렇게 딱 연장을 해놓으니까 펜다가 짧아 보이면서 그러네. 오버행이 짧아 보이니까 전면 오버행이 짧아 보이면 차가 기동성 있게 보이거든요. 더 기민하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라인을 딱 집어넣어가지고 네. 그 효과를 준 거예요. 오. 이게 펜다가 되게 길거든. 근데 이 라인이 딱 없어버리면 진짜 되게 길어. 심심해요. 그렇지. 되게 심심해요. 그렇지만 저게 쫙 뻗어줌으로 인해서 여기에서 이렇게 쭉 나와서 모아주면서 펜다 전면 오버행도 짧아 보이게 하면서 얘가 좀 더 둔탁하지 않고 이렇게 체격 크지만 나름대로 기동성은 있어라고 그러네. 의미를 주는 거죠. 미국 차의 특징이 또 뭐냐면 이리 와 보세요. 네. 면이 네. 어떤 것 같아요? 힌트를 드릴게요. 미국 차의 디자인을 보면 면이 어떨까요? 평면이에요. 널찍널찍하죠. 널찍널찍해요. 그리고 캐릭터 라인을 잘 안 써요. 그렇지. 캐릭터 라인을 잘 안 쓰는데 어. 캐딜락은 면을 고르게 써요. 고르게 쓰지만 면의 반사도를 보세요. 우리가 비치는 모습을 네. 보면 우리가 잘 비춰요, 안 비춰요? 잘 비추는데? 울잖아요. 안 면이 비치잖아요. 판판하지가 네. 않고 울잖아요. 표면이 약간 이렇게 도돌도돌한다 그럴까? 우리가 울 그렇기도 하고 자 보면 네. 이게 평면 같지만 볼륨감이 상당히 있어서 이래요. 이쪽으로 와보세요. 있어요? 옆으로 보시면 자 이게 평면이 아니라 볼록한 볼륨감이 상당히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네. 이렇게 보면 좀 불룩하네. 생각보다 오? 볼록하죠. 네. 자 미국 차들의 특징이 이래요. 오, 의외다. 자 미국 차들이 왜 이렇게 만들어 놓는지 아세요? 힌트 드릴게요. 아까 미국 차는 어떤 주행 환경이 많다 그랬죠? 멀리서 달려나가는 게 많다 그랬죠. 그러면 왜 이게 멀리서 달려나가는 차들에게 필요한 특성일까요? 면이 판판하면 빛을 어떻게 합니까? 배타내버리죠. 더 많이 반사를 하죠. 자 그러면 반사를 하게 되면 보는 사람에게 시야가 확보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반사를 하더라도 어떤 식으로 반사를 해야 돼요? 난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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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넓게 반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쭉 방사를 해버려야 돼요. 빛이 받게 되면 퍼뜨려야 돼요. 그래야 멀리서도 얘의 고유한 디자인과 형태와 컬러가 보여요. 이게 정면으로 반사를 하면 빛의 반사가 돼서 얘 형태가 제대로 안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달려나가는 미국 차들의 형태와 실루엣을 멀리서 보고 아 저게 무슨 차구나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차들 보면 네. 편편한 이게 판판하게 다듬은 것 같지만 볼륨감을 통해서 불룩하게 해서 빛을 반사를 시켜버려요. 이렇게 되면 멀리서 봐도 얘 형태가 명확하게 보여요. 에스컬레이드도 그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어요. 정확하게. 그래서 미국 차의 전형적인 그 환경에 맞는 디자인이 들어가 있는 거죠. 원래 유리도 그래요. 유리도 처음에는 그 곡면 유리를 못 만들었어요. 이 곡면 유리 처음 만든 브랜드가 캐딜락이에요. 네. 또 역시 앞서가는 브랜드였군요. 근데 예전에 곡면 유리를 초창기에는 뭐라고 불렀냐면 저반사 유리라 그랬어요. 저반사 유리. 왜냐면 이렇게 평면이면 햇빛을 정면으로 반사를 그렇죠. 해서 빛이 나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곡면으로 해놓으면 빛이 넓게 퍼져버리니까 그러니까. 반사가 덜 돼요. 예, 그런 특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본넷도 보면 판판한 것 같지만 이렇게 볼룩하게 돼 있으면서 빛을 이렇게 퍼뜨려요. 멀리서 볼 때 얘는 빛이 얘를 정면으로 강타를 해서 얘의 형태를 가리는 그런 부위가 거의 없어요. 그런데 얘만 그런 게 아니라 포드, GM, 또 캐딜락, 뭐 미국 차들 뷰 거의 다 그래요. 거의 다 이런 스타일이에요. 멀리서 달려와도 정확하게 이 차가 어떤 차인가를 알 수 있게. 알 수 있게. 그래서 전면부에
미국 차들은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얘는 순간적으로 지나가도 알아야 돼요. 그렇지. 그럼 순간적으로 알 수 있는 게 바로 이 그릴이거든요. 그렇죠. 그릴에서 이 V 형태와 이런 거대 그릴을 통해서 그 다음에 헤드램프도 직각으로 세워서 얘만의 형태를 완성을 한 거죠. 그리고 예전에는 크롬 녹음했는데 요즘 그 메탈 도색이 유행인 것 같아요. 아 이거 메탈 도색이. 이것도 플라스틱에다가 메탈 도색 메탈 도료 입힌 건데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메탈 도료는 레이어를 굉장히 많이 써야 돼요. 그래서 공정도 힘들다고. 예, 그 다음에 도료 간에 이렇게 섞는 작업도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요거는 최고로 숙련된 예, 그 기술자들이 할 수 있는 작업이에요. 그 불량률도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요게 이렇게 칠해놓고 나면 코팅에 비해서 훨씬 더 오래 가고 색깔도 은은하면서 이렇게 약간 좀 반사도도 조금 너무 하이그로시하지 않고 네, 그런 느낌을 주면서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지요. 미국차 디자인은 우습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미국차 디자인은 우습게 보는 사람. 왜냐면 미국 디자인도 디자인이냐. 내가 발로 해도 디자인 저거보다 잘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좀 자, 큼직큼직하게 던져 놓으면 이거 나오는 거 아니냐. 그렇죠. 뭐 이런 네. 느낌이 들죠. 자, 근데 미국 자동차 브랜드에서 이 자랑하지 말아야 될 게 두 가지 있어요. 캐딜락 앞에서는 크게 자랑하지 말아야 되고 포드 앞에서 기술 자랑하지 하면 안 돼요. 예, 기술의 포드, 그 다음에 럭셔리의 캐딜락. 자, 얘가 럭셔리가 된 이유가 있어요. 네. 얘가 럭셔리가 된 이유가 뭐냐면 1902년에 헨리 M 릴랜드가 포드 헨리로부터 디트로이트 자동차 공업사를 인수를 해요. 헨리 포드가 누구냐면 네. 미국의 그 유명한 자동차 왕 포드예요. 어. 자, 디트로이트 자동차 공업사를 설립을 했는데 제대로 안 됐어요, 운영이. 그래서 릴랜드에게 그걸 매각을 하고 1903년에 네. 헨리 포드는 포드 자동차 회사를 설립을 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릴랜드가 1902년에 이 캐딜락을 어떻게 세웠냐면 당시에 그 10.25 마력의 가변 흡기 밸브 구조의 1기통 엔진을 만들어요. 그 당시에 가변 흡기라니. VVT. 와, 진짜 대단한 거예요. 가변 밸브 시스템, 가변 밸브 타이밍, 그러니까 VVT 지금 말하는 그 엔진을 만들어냈는데 요거를 올즈모빌에다가 제안을 했어요. 야, 여기 자동차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랬는데 올즈모빌이 거절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만들어. 그래서 1902년에 디트로이트 자동차 공업사를 인수를 해서 캐딜락을 차립니다. 그리고 나서 1903년에 모델 A가 나오고 네. 1905년에 4기통 모델인 타입 D가 나옵니다. 모델 D. 이 모델이 4기통이었는데 굉장히 그때 당시로는 기술 인력이 앞선 그런 모델이었어요. 그리고 1907년에 어떤 모델이 나왔냐면 부품을 250개를 공용화한 거예요. 그 당시에 부품 공유화를 최초였죠, 최초. 정말 최초였어요. 그래서 영국의 왕립 자동차 클럽에서 그 드와 트로피라고 자동차 노벨상 같은 게 있는데 그걸 탔어요. 미국 차 브랜드로는. 그리고 1912년에 셀프 스타터. 그 당시에 이걸로 시동을 걸었었던 그렇죠. 당시인데 이 자동 시동 모터, 전기 모터로 시동 모터, 시동을, 말하는 네. 스타팅 모터. 예, 스타팅 모터로. 그 다음에 1914년에 V8 순행식 2500rpm까지 오르는 70마력짜리 엔진을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미국의 아메리칸 머슬, 아메리칸 럭셔리의 V8이 그래서 상징이 된 거예요. 오늘날까지 미국 머슬카, 미국의 럭셔리 하면 V8 얘기하는 게 그때부터예요. 캐딜락이 기술적으로도 굉장히 진보한 브랜드였고 그 다음에 디자인 아까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 1909년에 GM으로 넘어가요. GM으로 왜 넘어가냐면 1902년에 스코틀랜드 출신의 데이비드 뷰익이라는 사람이 뷰익이라는 자동차 회사를 차려요. 그런데 2년 만에 회사가 경영위기를 맞았네. 그래서 윌리엄 듀렌트라는 사람에게 그 회사를 넘깁니다. 윌리엄 듀렌트라는 사람이 1909년에 올즈모빌하고 폰티악을 인수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캐딜락도 인수를 해요. 그래서 만든 회사가 제너럴 모터스입니다. GM이에요. GM이 그래서 탄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포드하고 GM하고 사이가 좋은 게 뭐냐면 초창기에 캐딜락이 탄생한 배경에는 헨리 포드가 회사를 넘겨줬기 때문에 생겨난 거고 그리고 이제 GM하고 포드는 그런 식으로 기술 협력을 많이 해서 지금 변속기도 같이 만들어요. 네. 이 캐딜락을 인수를 하고 나서 이 캐딜락을 럭셔리 브랜드로 키우기 시작을 하죠. 네. 근데 이제 1차 세계대전이 벌어지면서 그 헨리 M 릴랜드는 비행기 엔진을 좀 만들고 싶어 해서 회사를 나갑니다. 그리고 1920년부터 캐딜락이 GM의 럭셔리 브랜드가 돼요. 그러면 1926년도에 누굴 영입하냐면 할리 얼이라는 사람을 네. 영입을 해요. 네. GM에서. 근데 이 할리 얼이
자동차 최초의 디자이너예요. 이 사람이. 디자이너. 네. 그러면서 1926년에 기술자가 아닌 엔지니어가 아닌 디자이너 모델이 처음 나오는 게 색깔도 여러 가지고 또 시트도 자기가 고르죠. 그 전에는 그 헨리 포드가 포드 T를 만들어 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완전히 막 씹어먹던 자동차 시장의 50%를 씹어먹던 시절이었는데 이 T라는 모델은 검은색밖에 없었어요. 굉장히 실용적인 모델이었는데 그 캐딜락에서 반기를 이젠 디자인의 시대야. 그래서 할리월이 본격적으로 자동차 디자인을 하기 시작했고 1936년도에 시리즈 60이라는 걸 만들어내요. 네. 이 시리즈 60이 11세대에 걸쳐 1993년도까지 아주 장수한 모델로 캐딜락에서는 역사를 그은 모델이죠. 예. 대단. 그리고 나서 최초의 컨셉트카가 또 출시가 되는데 그 컨셉트카 Y잡이라는 모델도 할리월이 만들어내는데 캐딜락에서 처음 그걸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컨셉트카라는 개념의 모델이 또 처음 캐딜락에서 나온 거예요. 캐딜락 디자인에서 가장 유명했던 게 네. 1948년도에 3세대 시리즈 60이었는데 네. 그 시리즈 60에 테일핀이라는 디자인이 드디어 들어갑니다. 그 유명한 테일핀. 한동안 50년대 60년대 테일핀 아닌 디자인이 없었어요. 근데 이 테일핀이 어떤 디자인을 모티브로 했냐면 그 당시에 그 록히드사에 P38 라이트닝이라는 전투기가 있었어요. 폭격기가. 근데 그 동체가 뒤에 꼬리 날개가 그러니까. 동체가 두 개가 있고 이 트윈 꼬리 날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테일핀 꼬리 지느러미를 형상화했다 그래서 테일핀이에요. 그래서 1948년도에는 좀 작게 썼어요. 네. 그래서 뭐 피시테일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들었는데 요게 이제 점점 뒤에서 거대해지면서 쭉 네. 뻗어갖고 뒤에 네. 저 뭐야 방향지 시스템까지 달려 있고. 그렇죠. 그게 1959년 엘도라도에서 정점을 이뤘죠. 그러니까 1953년도에 엘도라도라는 모델 컨버터블 나왔어요. 그 당시가 미국은 풍요의 시대였어요. 풍요의 시대. 그래서 그 엘도라도가 정말 미국의 한 획을 그은 럭셔리카였는데 이 엘도라도 브로움이라고 1957년에 나왔던 차가 당시 가격으로 13,000달러. 지금으로 따지면 한 10억 정도 될 거예요. 진짜. 네, 어마어마하게 비싼. 그래서 너무 비싸가지고 700대 정도밖에 안 팔렸대. 703대인가 정도밖에 안 팔렸는데. 그 다음에 뭐 엘비스 프레슬리도 그 엘도라도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뭐 59년형 핑크 엘도라도 어머니가 막 선물하고 막 그랬었어요. 당시에 유명 인사들은 아이젠하워 대통령도 의전 차량으로 쓰고. 그 당시에 네. 뭔가 뚜껑 열고 여유 있게 달리는 그 장면 보면 뒤에 낙이 붙어. 그렇죠, 그렇죠. 그 테일핀.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해도 캐딜락이 전 세계 디자인을 씹어먹던 시절이에요. 캐딜락을 빼고는 자동차 디자인을 논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야 캐딜락 디자인 내가 발로 해도 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은 뭐다? 디알못이다. 디알못이다. 그 다음에 자동차 역사를 전혀 모르시는 분이다. 캐딜락은 무시당할 만한 브랜드가 아니다. 그리고 캐딜락이 부의 상징이라서 이게 한때는 흑인이 사지를 못했어요. 왜 그랬냐면 미국의 그 1919년서부터 1934년까지 1차 세계 대공황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미국발 그렇죠. 경제 위기예요. 그때 당시에 그 권총 자살이 유행했을 만큼 재벌들이 망해서 도산을 해서 막 자살을 하고 월스트리트의 그 주식들이 막 휴지 조각이 되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때가 정점이 이르던 1930년대에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면 백인의 그 주요 그 자본가들이 몰락을 하고 신흥 흑인 자본가들이 부상을 하고 있었던 때예요. 그런데 이 흑인 자본가들이 캐딜락을 사가지고 서비스 센터에서 대기를 하고 있는 걸 센터장에 본 거예요. 그때 센터장이 니콜라스 드레이스타트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센터장이었는데 딱 보니까 흑인들이 뭐 서비스를 받으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 눈꼴 신 거야. 아, 싫었던 거야? 싫었던 거야. 이 사람 철저한 백인 우월주의자이거든. 그래서 캐딜락 본사에게 야 흑인들이 이 차 구입 못하게 제도로 막자. 아예 그냥 법으로 정하자 우리 내규적으로. 그래서 흑인들에게 판매 금지를 했어요. 나쁘다. 네. 그런데 결국 그것 때문에 얘의 가치가 급등을 했어요. 백인들 자본가들 사이에서. 그래서 1934년도에 매출이 70%나 올랐네. 경제 대공황 때문에 캐딜락이 도산 직전이었는데 네. 이 전략으로 캐딜락이 불같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1936년에 니콜라스 드레이스타트가 캐딜락의 새로운 수장이 됩니다. CEO 자리까지 올라요. 그 공을 인정받아서. 대단하네. 그때부터 1970년도까지 캐딜락 일부 지역에서는 일부 딜러들은 흑인들한테 판매를 안 하기도 했어요. 물론 이게 50년대, 60년대 넘어오면서 이제 캐딜락에서 흑인들에게 판매 안 하는 정책을 이제 철회를 했는데 70년대까지도 흑인들은 돈 있어도 못 사는 차 판매 안 해 너희들에게는 이런
분위기가 있었어요. 그때 당시 흑인들 차별이 굉장히 심했는데 이 캐딜락이 인종차별의 대표적인 또 그러네. 예, 자동차 브랜드입니다. 이 차는 1999년도에 나옵니다. 1999년도에 풀사이즈 SUV로 해서 에스컬레이드가 나오고 지금 이 모델은 4세대예요. 예, 1세대, 2세대, 3세대 나오고 이게 4세대 모델. 세대가 되게 짧네요. 99년도에 나왔는데 네. 지금 벌써 4세대면 예, 그래서 99년도에 나왔는데 2세대가 2년 만에 2001년도에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짧게 가져갔어요. 그리고 이 차는 아시다시피 예, 굉장히 이 디자인이라든지 뭐 이런 컨셉들이 명확한 차라서 미국의 골수 팬들이 많아요. 후면도 잠깐 보시죠. 후면부에서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네. 이 테일램프죠. 그렇죠. 길다란 거. 네. 그 라이트를 켜봐. 거의 루프 라인서부터 예, 와, 밑에 정말요? 범퍼 라인까지 연결되는 요새 이게 좀 트렌드인가 봐요. 아, 네. 볼보니 예. 펠리세이드니 맞아. 다 지금 차 이런 이렇게 뭔가 이렇게 응? 이 차의 아이덴티티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기도 하고요. 저게 또 뭘 형상화했냐면 스타워즈의 광선검. 아, 그래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 또 스타워즈 매니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스타워즈의 광선검을 모티브로 해서 디자인을 한 또 예, 그런 그래. 형태입니다. 그런 거 같죠? 예. 그래서 그래서 또 그래 보이네요. 밤에 뒤따라가다 보면 멀리서도 음. 에스컬레이드 딱 이 형상이 그렇지, 나와요. 맞아. 그거 예. 보이죠.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 이 거의 차포 끝에 음. 예, 지금 이 LED 붉은 LED를 넣어서 딱 불이 들어오면 이 넓은 차체가 그대로 부각이 됩니다.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그렇죠. 네. 그리고 여기에서도 이제 비슷하게 V 라인 비슷한 형상을 해서 음, 집어넣고요. 온통 부위에 온통 부위. 예. 요거도 부위고. 미국 차들이 전면부는 굉장히 인상적인데 후면부는 굉장히 단아해요. 예. 왜 그러냐면은 전면부는 순식간에 지나가지만 네. 후면부는 계속 뒤따라가면서 보잖아요. 아, 그러니까 후면부가 그래서. 너무 과감하거나 너무 과장되면 이 차에 부정적일 수 있으니까 대체적으로 미국 차들은 깔끔하면서 굉장히 심플하게 디자인을 합니다. 오, 일리가 예. 있다. 그래서 전면부에 비해서 후면부가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해요. 전면부는 저렇게 인상적인데 후면부는 좀 심심하지 않냐. 그런데 미국 차의 그 디자인 코드가 그래요. 그래서 보면 세 개의 직선으로 깔끔하게 네. 예, 마무리를 해놓고 전반적으로 되게 심플하면서 오래 봐도 이렇게 질리지 않는 예, 그런 스타일로 마무리를 해놨어요. 특징이 전면부 범퍼는 상당히 아래로 이렇게 내려놨는데 후면부는 되게 위로 위로 올라와 있어요. 올려져 있어요. 예, 이것도 이게 굉장히 길이가 길거든요. 길이가 굉장히 긴데 여기까지 밑으로 이렇게 내려와 있으면 둔탁해 보여요. 되게 둔해 보이고. 네네. 근데 이렇게 놓으면 상당히 좀 몸놀림이 가벼우면서 좀 기동성 있는 느낌을 줘요. 그리고 SUV 특유의 운동성도 요게 또 이탈각하고도 상관이 있는 거니까. 네. 특히 특히- 프레임이 높이가 딱 여기까지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요거보다 낮출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사실은. 예? 특히 얘가 트렁크 라인이 길기 때문에 요 차체가 길어서 오버행이 후륜 쪽은 길어요. 그러다 보니까 SUV이기 때문에 이거를 더 낮추게 되면 이탈각이 굉장히 좁아집니다. 그래서 SUV로서 기능을 제대로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는 앞에 비해서 이렇게 많이 치켜 올렸어요. 그러네. 예. 쭉 올라가 있긴 하네요. 예. 그리고 이 휠하우스도 보면 재밌죠? 원형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얘가 긴 형태의 직선이 강조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휠하우스도 원보다는 직선을 좀 더 강조를 했어요. 그래서 전반적인 디자인의 느낌을 이렇게 잡아준 거죠. 그리고 윈도우도 보면은요, 네. 대체적으로 직선이 강조가 돼 있지 네. 이렇게 그 꺾인 선이라든지 뭐 기하학적인 어떤 그 선의 흐름보다는 이렇게 좀 반듯반듯한 선, 예, 여기도 이렇게 반듯반듯한 선들로 네, 마무리가 돼 있어요. 대체적으로 이 차는 세계에서 이런 차와 비슷한 디자인이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호불호는 명확할지언정 이 차는 자기의 디자인의 어떤 그 개성이나 정체성이 분명한 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캐딜락 디자인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그래서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캐딜락 디자인이 네. 한마디로 말하면 전통과 하이테크에 좋아요. 예, 그래서 이게 전통을 살린 디자인이지만 네. 굉장히 미래지향적인 느낌을 줘요. 캐딜락 보면은 좀 과하다. 좀 이거 좀 부담스럽다는 생각은 들어도 옛날 차 아니야? 이거 왜 이렇게 좀 올드하지? 이런 느낌은 안 줘요. 그런 거 예. 같아요.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잘 조화가 돼 있고 그 두 가지는 예전서부터 1920년대 디자이너가 영입돼서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온 캐딜락의 철학이에요. 디자인 철학이 그래요. 미국 차에서 상당히 디자인 완성도가 높고 팬이 많고 그 다음에
가벼이 볼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이 아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뭐 미국 차 좋아하시는 분들은 대체적으로 보면은 뭐 아저씨들, 아재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미국에 젊은 캐딜락 팬들도 많습니다. 예, 그래서 캐딜락은 그런 명확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차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오늘도 네. 굉장히 유익한 역사와 차력사와 디자인의 정석이 함께한 시간. 오늘은 출연료 주시는 겁니까? 하이브리드. 예. 오늘은 네. 여기 옷을 협찬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또 비용 처리. 오, 예, 갑니다. 안녕. 조심히 들어가세요.